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에스프레소의 특성 및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의 의미, 에스프레소의 정의. 에스프레소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빠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에스프레소는 자동 또는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빠르게 30초 안에 커피의 모든 맛을 추출한 커피를 말한다. 즉, 에스프레소는 밀가루 분말처럼 곱게 간 커피 원두를 뜨거운 물에 높은 압력으로 짧고 강하게 추출한 커피라 할 수 있다. 통상 중력의 8에서 10배의 압력을 가함으로 수용성 성분 외에 비수용성 성분도 함께 추출됩니다. 그 다음 에스프레소의 추출 기준. 에스프레소는 통상 90에서 95도의 물에 원두 7에서 8g을 넣고 중력에 8에서 10배의 압력을 가해 25에서 30초 내에 30ml 정도 대략 1온스를 추출하는데 구체적 추출 기준은 지역이나 에스프레소 머신의 특성, 바리스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한 잔의 추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프레소 추출 원두량, 물의 온도, 압력 추출 시간, pH 추출량을 이렇게 표로 놔두는데요. 네, 저희 카페에서 커피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그 에스프레소를 이용을 해서 뭔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유를 데펴서 라떼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시럽이나 우유를 첨가해서 다른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긴 하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먼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료를 제조를 하는 건데 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추출 시간과 추출량이 정상 추출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시간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실기를 시험을 보실 때는 20에서 30초 동안 25에서 35ml의 커피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전 추출 기준에서 커피 원두의 양은 7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g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포터필터를 사용을 할 때 싱글 하나의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포터필터가 있고 더블 포터필터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블 포터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2배가 좀 적용이 되죠. 그 다음 물의 온도는 90에서 95도입니다. 머신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90에서 95도 사이에서 물의 온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 압력은 9바입니다. 9바. 머신에서 압력이 나오는 게 9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바가 적용이 돼서 8에서 10바까지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피가 머신에서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커피 가루를 통과를 할 때 그 기압이 9기압의 강한 압력으로 커피 가루를 눌러주면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수용성 성분 외에도 다른 커피 성분이 많이 추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출 시간은 25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초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에서 30초 동안 pH는 5.2 약산성입니다. 그리고 추출량은 25. 근데 여기서 25초 플러스 25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ml가 적용이 돼서 20에서 30ml. 근데 요즘에는 이제 1온즈 양을 이제 30ml로 좀 잡기 때문에 1온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적용이 돼서 25에서 35ml 정도 그렇게 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데미타세. 데미타세는 에스프레소 제공에 사용되는 작고 도톰한 형태의 전용잔을 말을 합니다. 잔의 재질은 독이이며 용량은 일반 컵에 비해 절반 정도인 60에서 70ml, 약 2온스 정도이고 두께가 더 두꺼워 커피가 빨리 식지 않는다. 데미타스의 내부는 둥근 U자 형태로 에스프레소를 받을 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의 색깔은 보통 흰색이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잔이 데미타스입니다. 왼쪽에 있는 잔이 일반적인 카푸치노나 아니면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잔이고요. 그래서 일반 컵의 반 정도라는 의미로 용량은 60에서 70ml, 약 2온즈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제 데미타스 잔에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받을 때 안쪽이 이제 둥근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머신에서 받을 때 커피 추출액이 맞고 튕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U자 형태로 데미타스의 안쪽은 U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에스프레소의 특성, 일반적 특성.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이 가장 짧으며 중후하고 묵직한 바디에 맛과 향이 진하고 부드러우며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커피 추출 시간이 20에서 30초 동안 정말 짧게 추출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강한 압력으로 커피의 맛 성분을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추출 기구는 수용성 성분만을 추출하지만 에스프레소는 수용성 성분 외에 비수용성 성분도 함께 추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하게 꾹 눌러가지고 추출이 되기 때문에 비수용성 성분도 같이 추출이 되는 거고요. 커피의 색깔이 짙은 갈색을 띠며 높은 압력에 따라 생성된 진 갈색의 크레마가 3에서 5mm 정도 표면에 형성되어야 좋은 맛이 납니다. 분쇄한 후 다진 커피는 커피 케이크에 가압한 뜨거운 물을 통과시켜 가용성, 고형 성분을 추출한다. 그 다음 순수한 물과의 특성 비교. 에스프레소는 가용성, 고형 성분과 불용성 커피 오일이 추출되어 커피 추출액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물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물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리스타.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맨을 의미한다.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말로서 단순히 에스프레소를 제조하는 능력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에스프레소 추출과 좋은 원두의 선택 능력, 커피 머신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능력, 고객의 입맛,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능력 등을 모두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는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것 외에도 이제 머신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 커피가 정상적으로 커피가 추출이 되면서 소비자 입맛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능력도 꼭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 손님이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커피 추출 이제 방식과 시간과 양을 좀 달리 해주면서 충분히 소비자 입맛에 조금 더 맞는 커피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좀 발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스프레소 머신의 탄생. 산타이스가 증기압을 이용한 커피 기계를 개발하여 1855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1901년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루이지 베제라가 증기압을 이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는 원시적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하여 최초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 1935년 또는 1938년 인리는 증기압을 압축 공기로 대체하여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머신을 발명하고 추출 압력을 1.5바로 높였습니다. 1946년 가지아는 스프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피스톤 방식의 머신을 발명하여 훨씬 강력한 압력으로 커피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9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추출된 커피에서 우연히 크레마라 불리는 커피 거품이 생성된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레마라는 용어를 잠시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960년 발렌테에 의해 페이마 E61이 개발되었다. 이 머신은 전동 펌프에 의해 뜨거운 물을 커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였고 열 교환기를 채택하여 에스프레소 머신의 크기가 더욱 작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80년대 버튼을 통해 추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머신이 개발되었고 프로그램에 따라 버튼 하나로 커피가 분쇄되고 우유 거품이 만들어지는 완전 자동 방식의 에스프레소 머신인 아크트로 990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 에스프레소 머신의 종류. 수동 머신, 반자동, 자동, 완전 자동 머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수동 머신이라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피스톤을 작동시켜 추출하는 방식의 머신으로 사람 바리스타의 기술에 가장 많이 의존을 함. 그 다음에 반자동. 별도의 그라인더를 통해 분쇄된 원두를 포터필터에 받아 탬핑 과정을 거쳐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 버튼이 온, 오프로만 되어 있고 메모리 기능과 플로우미터가 없는 머신. 그 다음 자동 머신은 탬핑 작업을 통해 추출을 하지만 메모리 칩이 장착되어 있어 추출량을 자동으로 세팅하여 추출할 수 있는 머신. 그 다음에 완전 자동 머신은
그라인더가 기계에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탬핑 작업 없이 메뉴 버튼의 작동만으로 추출하는 머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머신 사진을 좀 놔뒀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수동 머신입니다. 수동 머신. 네, 그래서 사람이 이 레버를 직접 잡아 당기면서 커피를 추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동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는 카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머신을 처음 본 거는 한 7년, 8년 전에 이제 어디 카페를 갔는데 이 수동 머신으로 이제 커피를 내리시는 걸 보고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혹시 죄송한데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하니까 흔쾌히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수동 머신을 한번 사용을 해봐서 커피를 추출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버를 내릴 때 조금 강한 힘으로 좀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걸로 하루 종일 커피를 뽑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팔 운동은 확실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 네, 반자동이나 자동.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머신이죠. 네, 그래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커피가 추출이 되면서 네, 이 버튼마다 내가 추출 물량을 세팅을 하면서 나는 버튼을 누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저절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커피가 나올 수 있게끔 네, 추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자동 머신은 네, 머신 안쪽에 그라인더가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네, 완전하게 모든 음료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머신이죠. 그래서 이 완전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 뷔페집이나 결혼식장, 네, 호텔 가면은 버튼 하나 누르면은 만들어져서 커피가 나오는 것을 완전 자동 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에스프레소 머신의 외부 명칭.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좀 사진을 놔뒀는데요. 에스프레소 머신 위쪽에는 컵 워머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용할 컵들을 네, 위쪽에다가 머신 위쪽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위쪽에다 컵을 올려놓으면은 머신 자체가 어느 정도 열기와 온기가 있기 때문에 머신 위쪽에 컵을 올려놓으면은 내가 네, 따뜻하게 컵이 예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가운 컵에다가 바로 커피를 받는 것보다 따뜻하게 예열되어 있는 컵에 커피를 받으면은 맛과 향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에는 이렇게 추출 버튼이 있습니다. 네, 추출 버튼이 있어가지고 각 추출 버튼마다 내가 추출 물량을 세팅을 해서 내가 리스트레토로 뽑나, 롱고로 뽑나, 에스프레소를 뽑나 거기에 맞게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저절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커피가 나오고 저절로 멈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 패드라고 하는데요. 이 머신 같은 경우는 그룹 패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룹 패드가 하나가 있으면 1그룹, 3개가 있으면 3그룹, 4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룹 패드에 장착되어 있는 포터 필터가 있습니다. 이 포터 필터 같은 경우는 커피를 뽑을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포터 필터를 빼서 거기 안쪽에 원두를 담고 레벨링을 하고 탬핑을 해서 다시 장착 후 추출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드립 트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드립 트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커피가 추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물 청소를 할 때 드립 트레이 쪽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머신에는 추출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추출 압력 게이지가 있는데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물의 기압이 9기압. 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기압이 적용되기 때문에 8에서 10기압까지 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이라 그러는데 스팀을 틀 때는 보통 1에서 1.5기압 정도까지 스팀 압력이 올라가야 머신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추출 버튼이나 스팀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압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음료를 만들 때 안 좋게 네,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꼭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팀 노즐이라고 하고요. 스팀 레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팀 레버를 돌려주시면은 스팀 노즐에서 네, 이제 수증기가 나오면서 우유 거품을 잡고
우유를 데워주고 네, 그 다음에 우유와 거품을 혼합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수 노즐이라고 합니다. 머신에서는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머신에 이제 작동, 머신을 이제 키는지 끄는지 네, 전원 버튼이 있고요. 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일러. 전기로 내장된 열선을 가열해 온수와 스팀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본체는 열 전도와 보온성이 좋은 동재질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니켈로 도금이 되어 있다. 보일러는 스팀을 생성하기 위해 보일러 용량의 70%까지 물이 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 안쪽에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쪽에 보일러가 있고요. 이 보일러 안쪽에는 70% 정도까지 뜨거운 물이 차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그룹 패드. 장착된 포터필터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부분으로 그룹 숫자에 따라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룹 패드는 샤워 홀더, 샤워 스크린, 네, 그룹 가스켓, 고정 나사로 구성되며 사용 빈도나 기간에 따라 가스켓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룹 패드 안쪽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요. 네, 그룹 패드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검은 색깔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내가 포터 필터를 장착을 할 때 이 가스켓이 심하게 마모가 되어 있으면은 이 주변으로 내가 커피를 추출할 때 주변에서 압이 새면서 커피가 이제 제대로 추출되지 않고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켓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꼭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 모기장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샤워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이 샤워 스크린에서 물이 딱 샤워 스크린을 만나게 되면은 이 촘촘하게 물이 착 나뉘어지겠죠. 그러면서 커피가루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커피가루 전체에 물이 잘 묻으면서 커피가 추출될 수 있게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스켓과 샤워 스크린 같은 경우는 네, 같이 가스켓을 교체를 할 때 같이 샤워 스크린도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스켓 고무마개가 있네요. 그리고 샤워 스크린이 있고 추출 시 고온 고압의 물이 새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켓이 마모되는 경우 헐거워져 커피 추출 시 새 수 있으므로 통상 6개월마다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샤워 홀더, 디퓨저. 그룹 패드 본체에서 한 줄기로 나온 물이 홀더를 지나면서 4개에서 6개의 물줄기로 갈라져 필터 전체에 골고루 압력이 걸리도록 해준다. 커피와 직접 접촉하여 오일이 끼므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네. 샤워 스크린이고요. 샤워 홀더입니다. 네, 그래서 샤워 스크린 위쪽에 바로 샤워 홀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물을 틀었을 때는 한 줄기의 물로 나오다가 이 샤워 홀더를 만나면서 4개에서 6개의 방향으로 물줄기를 나뉘어 주고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이 샤워 스크린을 만나면서 모기장처럼 물이 쫙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커피와 만나면서 이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뭐 샤워 스크린, 디스퍼전 스크린 이거 샤워 스크린입니다. 샤워 홀더를 통과한 물을 미세한 스크린망으로 여러 갈래의 물줄기로 분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포터필터에 담긴 원두와 직접 닿은 부분으로 원두를 골고루 적시며 추출되도록 하며 매일 세척 상태를 확인하고 기름때와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포터필터. 네, 분쇄된 커피 원두를 담아 그룹 패드에 장착시키는 기구를 말한다. 포터필터는 동으로 된 필터 홀더, 필터 고정 스프링, 필터 추출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터필터에 원두가루를 담고 다시 그룹 패드에 장착을 시켜가지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쪽으로 커피가 추출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로터리 펌프. 모터가 회전되면서 물을 빨아들여 압력이 증가하면 로터리 펌프가 압력을 조절하는데 압력을 7에서 9바까지 상승시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한 소음이 나며 압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머신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물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다시 머신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머신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때 그 소리가 하면서 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소음이 제대로 너무 심하게 나면은 이 로터리 펌프가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머신으로 물이 들어갈 때도 그 소리를 잘 확인을 해주시면은 머신의 상태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 솔레노이드 밸브.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부품으로 보일러에 유입되는 찬물과 보일러에서 데워진 온수의 추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네, 그룹 헤드에 부착된 3극 솔레노이드 밸브는 커피 추출에 사용되는 물의 흐름을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 플로우미터. 플로우미터는 커피 추출 물량을 감지해주는 부품으로 물량 감지 센서, 물량 감지 유동자석, 본체로 구성된다. 플로우미터가 고장나면 커피 추출 물량이 조절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커피 추출 물량이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플로우미터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AS 머신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머신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인더의 특성. 커피 원두를 분쇄해주는 그라인더. 날은 그라인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두 개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는 절삭형 분쇄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원두를 분쇄할 때 날의 간격 조절에 의해 커피의 세포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분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절삭형 분쇄기에는 플랫형 분쇄기와 원추형 분쇄기 두 종류가 있으며 에스프레소용 분쇄기로는 플랫형이 주로 사용된다. 플랫형은 커피 입자를 비교적 작고 균일하게 분쇄할 수 있으나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날의 주기가 더 짧아진다. 따라서 사용 후 사용 시간의 2배 이상의 휴식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를 사진으로 좀 놔뒀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는 이제 원두를 잘게 갈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두를 담는 통을 호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퍼 밑쪽에 입자 조절 레버가 있는데 입자 조절 레버에는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데 뭐 0부터 9까지, 뭐 0부터 34까지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분쇄 입자는 굵어지고요. 숫자를 낮춰주면 낮춰줄수록 분쇄 입자는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자 조절 레버는 제가 커피 추출 시 과소 추출, 과다 추출, 그 다음에 정상 추출 이렇게 세 가지 추출을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호퍼에서 원두가 갈려진 그라운드 빈이 도저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도저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도저 안에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원하는 양만큼의 원두가 떨어지는 원리이고, 그리고 포터필터 받침대가 있고 포터필터 받침대에다 포터필터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도저 레버를 당겨주면서 원두를 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라인더 받침대 작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자 조절판, 제가 좀 사진을 크게 해놨는데 지금 5, 6, 7, 8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높이면은 이 칼날 틈새가 이렇게 벌어지고 숫자를 낮추면은 칼날 틈새가 좁아지면서 분쇄 입자를 굵게 할지 가늘게 할 건지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급 시험을 볼 때는 심사위원이 이 입자 조절판을 미리 돌려서 정상적으로 커피가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데 이제 그 위에 1급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입자 조절판을 내가 직접 맞춰주면서 커피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에스프레소의 특성 및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커피를 추출할 때 머신의 기능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피가 추출될 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라인더의 입자 조절판을 돌려주면서 내가 커피 분쇄 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조금 더 내가 멋진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챕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